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산명시 절차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채무자로부터 혹은 또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았을 경우, 이제 무선 절차를 갖다가 이제 재판을 해서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판결이 났는데 판결 주문에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라. 안 갚으면은 그 판결 난 다음 날부터 연 12% 법정 이자를 갖다가 지급하라.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났는데 불구하고 그 판결 났다고 해서 바로 뭐 또 돈을 갚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판결의 법정 시효를 보통 판결 난 날로부터 이제 10년을 줍니다. 근데 법원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문서만 줄 뿐이지 국가가 혹은 또 법원이 이게 또 돈까지 받아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 가지고 딱 그 돈을 받다 하고 지친 사례가 많습니다. 돈도 못 받고 재판 비용만 날라가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요즘은 이제 그런 그 판결문을 이제 그 채권 추심 전문 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 이제 위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일단 채무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 그걸 갖다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재산명시 제도는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서 그 돈을 받는 법률적 행위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피고 단독 재판으로서 또 이 기일이 잡히면은 법정에 피고가 출두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판사 앞에서 선서한 다음에 자기 수입 또는 재산에 대해서 그 진술을 하고 이제 퇴장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송달을 받고 또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법원이 자동으로 이제 이 사건을 감치 재판으로 이제 회부합니다. 그 다음에 감치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고, 감치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우선은 이제 그 재산명시 절차에서는 송달 위주이기 때문에 송달이 안 돼서 또 각하가 됩니다. 그럼 각하됐을 때는 그러면 효과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는 전제 조건은 법원에다가 채무자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재산명시 절차 진행을 갖다가 밟아놓는 것입니다. 그 재산명시 절차가 끝나야만이 그 다음에 그 재산 조회 신청했을 때 법원이 받아주니까 그러기 때문에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송달이 안 돼서 재산명시 절차 진행해서 이제 이게 각하 처리가 됐다. 그래도 재산 조회 권한은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송달을 받고 출석을 안 하거나 또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허위 진술을 한 게 들통이 났다. 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제 감치 제도로 이제 회부가 됩니다. 감치 재판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이제 감치 재판도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거기에 따른 대응을 안 할 경우 최고 60일까지 감치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럼 감치 결정이 떨어지는 일수만큼 그러면 재판부가 이제 관할 이 경찰서 이제 채무자 소재지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경찰서로 유치장 수감 명령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는 그걸 받고 채무자한테 뭐 연락처가 있으면 전화 정도로 연락하고 이게 강력범죄고 이거 굳이 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그것도 법원 명령대로 유치장에 감치 일수만큼 지워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제 그거는 이제 감치 결정 난 날로부터 3개월이 이제 공소시효 기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게 또 이 집행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 감치 결정문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통상 이제 또 실제 사례가 채무자가 이제 겁을 먹고 통지를 받으니까 경찰서에 자진 출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형사가 이게 이제 또 금전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는
뭐 채권자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하라.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 경찰서까지 갔다가 또 이게 채무 협의를 하려고 또 전화 오는 사례도 가끔가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 절차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재산 조회 권한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신청했을 때 나오는 그 내용들은 기준을 이제 그 100으로 봅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실용정보회사에서 재산을 갖다가 찾아준다고 조회해서 찾아준다고 하는데, 실용정보회사에서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찾는 수준은 한 뭐 70에서 6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런 이 법원하고 이 채권 추진 전문회사하고 차이점이 있느냐? 근데 이제 요 재산 조회 신청할 때 3장으로 돼 있는 그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내가 한번 카메라에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이거는 보이시죠? 네. 요 한 장, 또 요건 이제 2장, 그다음에 이제 3장. 이게 3장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원에다가 재산 조회 신청할 때 1번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하면 14번까지 이게 딱 가지고 항목별로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조회 딱 맨 우측에 보면 비용이 있습니다. 이제 건당 뭐 해서 2만 원, 4만 원. 그 2만 원짜리하고 4만 원짜리는 이제 그 2만 원짜리 신청하면 현재 소유권에 돼 있는 부동산, 뭐 재산세 낸 기록이 있으면 100% 다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년 전에 매각했던 내용까지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다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소급 적용 2년 전에 이게 소유권까지 나오니까 소급 적용해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사행 취소 청구 소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년 정도의 소급 기간을 두고 여기까지 조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용정보에서 찾지 못하는 게 선박,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특허에 관한 거, 실용신앙권, 뭐 상표권, 이제 무형자산이지만 그 특허가 특히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산업발전의 획기적인 특허다 하면은 그건 무형의 자산이지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또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신용정보회사가 찾아내기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융자산인데, 제1금융권은 뭐 있든 없든 1번서부터 13번까지 국민은행 외에 이 1금융권을 다 조회 신청하면은, 그러면 이제 압류 결정을 받으면은 그 예금 잔고 결정된 통보 시점에서 금융위에 재판부에다가 이제 진술 체결을 합니다. 그럼 예금 통장 잔고 액수까지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면은 그 결정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지급 요청을 하게 되면 돈이 바로 채권자 통장으로 출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서는 이제 기초생계비 185만 원 이하가 들어있으면은 은행에서는 인출을 안 해줍니다. 이제 그 점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옛날에는 이제 기초생계비 뭐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게 채무자에 관한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다 보니까, 채무자 빚쟁이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 노동부가 정한, 이제 국가가 정한 그 기초생계비는 이제 185만 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는 이제 출금이 안 되고, 185만 원 뺀 나머지 이상의 돈은 이제 돈을 언제든지 압류 추진 결정문 가지고 지급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타 은행, 예를 들어서 이제 찾기 힘든 은행, 압류하기 힘든 은행,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뭐 한 2만 개가 넘습니다. 뭐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 끝자락까지 새마을금고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새마을금고를 일일이 다 압류 추심을 하게 되면
비용이 돈 받는 그 채권액보다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그 큰 그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 재산 명시를 통해서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재산 조회를 하게 되면은 국가에다가 법원에다가 조회 신청하면은 새마을 금고든 단위조합 이 수협 축협 농협 이런 단위조합 그 예금 가입된 장소 및 계좌까지 그 다음에 잔고 액수까지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회 비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계좌를 알고 이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계좌번호를 알고 그 다음에 그 통장 개설한 장소를 안다. 그러면 건당 5,000원입니다. 근데 모를 경우에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러면 신청 비용이 2만 원인데 그 2만 원에 의해서 전국에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주민번호가 그 통장 가입이 돼 있으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보험 계좌, 그 다음에 이제 증권 계좌. 이거는 뭐 신용정보회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통해서는 찾을 수가 있죠. 그 이제 증권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또 보이스 피싱이다 뭐 또 여러 가지 이게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통장 개설도 쉽게 일반 보통 예금 통장도 쉽게 안 만들어줍니다. 근데 증권 계좌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앉아서 그 증권회사 안 가도 그 비대면 계좌로 해가지고 증권 거래 그 통장 그걸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또 입출금은 물론 뭐 그 이 증권 이 메인 매출 등 이것도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증권 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좀 빈도가 높아 있다고 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이 보험 계좌. 보험 계좌는 지금은 이제 보험을 좀 상당히 좀 많이 가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보험 계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 예를 들어 이제 뭐 저축성 보험이다. 만기 환급형 이런 보험이다. 그러면 그거는 압류를 했을 때 딱 뭐 돈을 갖다가 빼올 수 있는 거니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장성 보험, 뭐 암보험이라든가 뭐 실손보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일단 그 압류 결정이 나면은 그러면 돈을 갖다 보험회사에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결정문 가지고 지급 요청을 하게 되면 보험 항목은 그걸로 이제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럼 채무자로서는 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있으니까 그동안 또 뭐 5년, 10년 이렇게 보온 금액이 있다 치면은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죽어버리고 다시 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이 또 수입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지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실손보험 금액, 납입 금액하고 그 다음에 그 실손보험은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매달 뭐 소액으로 납입하는 건데 그리고 이 병을 얻었을 경우에는 또 보험금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하는 부분인데 실사례는 이제 그 보험이 압류가 됨으로써 그 이 채무자가 자 이거는 내가 몸이 아프고 불편했을 경우에 내가 또 그 돈을 벌고 건강해야 그래도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보험만큼 이거 부입된 금액만큼은 줄 테니까 대신에 이 보험은 절대 앞으로도 압류 또는 뭐죠 기타 조치를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이게 협상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5년치 정도 보았으면은 뭐 5년 불입금에 대한 금액을 뭐 돈을 빌리든 뭐 어쩌든 이게 또 상환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이 실손보험은 이제 이 추후 강제 집행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서 이제 합의서 쓰고 이게 또 그 정도의 수준에 또 해소하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우리가 이제 그 감치 결정이 났을 때 이게 다 이제 그 법을 잘 알면은 이제 뭐 별 큰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고 우습게 하는데 또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또 이 채무 상환을 하겠다고 또 협상하는 사례도 있고 이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 업무마다. 그래서 이 재산 명시 절차를 하는 이유는 재산 조회 권한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재산 조회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신용정보회사가 찾지 못하는 그런 금융자산 또는 기타
뭐 이 특허권 선박권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내서 강제 집행을 통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찾으면은 그 채권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신용정보회사는 이제 맡기면 뭐 받아오겠다고 이 영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약을 따르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채무자 재정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맡긴다고 무조건 몇 개만 좀 받아온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일단 일을 해봐야,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검증이 돼야 이제 이 돈을 회수가 되는 건데, 일도 시작하고 뭐 사건만 넘겨주면 뭐 다 받아오겠다, 그거는 이제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용정보에서 채권 투시는 요즘은 맡겼을 때 그냥 무이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또 계약할 때 비용 들어가지, 또 그 회수가 되면은 이제 또 그 계약된 수수료 띄고 나머지 돈을 채권자가 받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압류한다, 뭐 법 조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또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근데 양심 있는 그 좀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 채권을 갖다가 한 3개월 정도 딱 되면은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지금 못 받지만 차후에 받을 수 있는 채권. 그리고 이 채권은 아예 포기를 하는 게 낫다. 받으려고 애써봐야 비용만 들어간다.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채무자 나이가 고령이고 지금은 이제 뭐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60대에도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직업이 이제 그 전문 직종, 의사, 변호사,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직업, 이런 또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직업에 따라서 이제 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나 70 이상이 됐는데 이게 또 사는 형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직업이 뭐 노가다 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막노동 하는 사람 뭐 등등 뭐 직업 자체가 좀 좋고 뭐 아파트 경비 정도 하는 수준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 상대로는 돈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비용만 들지 큰 효과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는 게, 그냥 아예 그냥 마음 접고 그냥 갖다 잊어버리고 포기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돈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요즘에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부가적 이 일반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채권의 평가를 받으실 때 이게 세 가지 분류를 해서 딱 그 평가를 갖다가 3개월 내에 해주는 사람이 이 업계에서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업종이 IMF 터진 이후에 신종 업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의 출발점은 이제 99년도, 8년도 이때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 대기업이 문 닫고 은행이 합병되면서 그 관리직들 많이 이 실업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 신용정보라는 회사의 신설 사업 형태의 이 회사가 생기다 보니까 그 고급 인력들이 이쪽에 와서 많이 고급화시킨 그런 사례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그리고 또 미련을 너무 또 갖다 보면은 내가 마음만 다칩니다. 돈 못 받으면 참 속상하죠. 진짜 짜증도 나고. 근데 스트레스 받게 되고 건강만 해칩니다. 내가 딱 봐서 이제 일단 의뢰를 해가지고 봐서 평가를 받았을 때 딱은 못 받는다고 판정이 되면은 아예 마음에 비우는 게 건강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용정보회사하고 상담할 때는 있는 그대로 다 믿지 마시고 먼저 이제 딱 조사부터 한다든가, 아니면 뭐 또 재산명시 절차를 직접 한번 해보시고 또 재산 조회를 해보신다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여드린 이 도표들은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식함에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출력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대법원 들어가서 출력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각 법원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럼 전화해서
딱 물어보시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그 자료 요청하면은 비용 달라고 100% 얘기합니다. 근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딱 해가지고 뭐 팩스나 메일로 해가지고 또 보내주는 사례가 종종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그 앞으로는 이게 이 미수 채권, 그 다음에 또 이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돈을 못 받은 그런 사건 중에 뭐 판결문이 있다, 혹은 또 공정증서가 있다. 또 공정증서도 이제 뭐 약속은 공정증서가 있고, 또 금전 소비대차, 준 소비대차 등등 여기 딱 돼 있는 여러 항목으로 돼 있는 공정증서가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집행권원 문서로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문서니까, 그런 문서가 갖고 계시면은 뭐 언제든지 저한테 뭐 연락 주시면은 뭐 이 상담료 없이 딱 뭐 무료로 이게 상담을 해 드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 주십시오. 제 연락처는 저거 뭐 제 유튜브 그딱 하고 제 인적 사항에 기록돼 있고, 그 요즘에서는 이제 핸드폰 번호가 010-2298-4203. 전화를 먼저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문자로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러이러한 사건을 갖고 있는데, 판결문 혹은 공정서를 갖고 있는데 못 받은 지 뭐 몇 년 됐다든가, 그리고 또 이게 또 그 현재 채무자로 하고 이 금전 문제로 연락이 끊긴 지가 벌써 뭐 시간이 오래됐다든가, 뭐 그런 부분까지 간단하게 딱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 아주 고난이도의 사건, 해결한 사건, 그런 부분을 추려가지고 또 한번 또 소개도 올리고, 또 한번 계속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